자, 오늘은 지위와 역할, 조금 쉬운 단어인데 항상 수능 문제에서는 꼭 나오는 부분, 요것만 나오기도 하고 사회하고 같이 연결시키기도 나오기도 해. 근데 개념 자체는 아주 쉬운데 우리가 예를 통해서 이걸 적용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개념은 일단 잡고 수업 시간에 이제 개념 익히기, 디딤 영상을 보았나요? 이걸 통해서 좀 더 확실히 잡아봅시다. 첫 번째 지위란 건 뭐냐면, 사회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회 속에서 이리저리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살잖아. 그럼 어떤 관계도 맺기도 하고 집단을 이루기도 하고 어디에 소속되기도 한단 말이지. 그때 개인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고 지위라고 합니다. 자, 이 지위에는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의 지위를 구분하는 건데, 기속지위와 성취지위가 있어. 기속지위는 말 그대로 기속,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지위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딸하고 아들이죠. 여러분은 딸이 되고 싶어서 딸이 되었나요? 아니지. 선생님이 아들이 되고 싶어서 아들이 된 거 아니지. 태어나 보니까 가지는 거, 요런 걸 기속지위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또 노인, 청소년 이런 거, 내가 이거 안 하고 싶어도 노인은 저절로 된단 말이지. 아무리 성형수술을 받든 주사를 맞든 어떻게 하든지 노인이 됩니다. 또 어린아이들도 공부하기 싫어, 청소년 되기 싫어 해도 자연스럽게 획득하잖아, 청소년이라는 지위를. 그래서 기속지위가 됩니다. 자, 근데 반면에 성취지위는 능력과 노력에 획득하는 지위야. 내가 저거 하고 싶으면 가지는 지위, 저걸 내가 가지고 싶다 하면 가질 수 있고, 가지기 싫다 하면 안 가지는 지위. 교사, 회사원 이런 직업들은 전부 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걸 그중에 선택해서 가지지, 전부 다 성취주의가 돼.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요겁니다. 아빠하고 엄마, 아버지, 어머니지. 우리는 이제 태어나는 순간 아빠, 엄마가 있기 때문에 기숙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생각하면 안 되고, 아빠랑 엄마를 구분 짓는 건 자식을 가졌냐 안 가졌냐지. 그 다음에 이제 아빠는 자식을 안 가졌다 하면 이제 아빠라는 지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맞지? 그런 것도 성취지위. 그럼 예를 들어서 부부도 마찬가지겠지. 부부라는 지위는 결혼을 해야만 가지는 지위니까 선천적으로 가지는 게 아니겠지. 그럼 성취지위란 말은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획득한 지위. 그래서 남편, 아내, 아빠, 엄마 이런 것도 내가 하고 싶어야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지, 아들이나 딸을 가져야지만 가지는 거, 결혼을 해야지만 가지는 거기 때문에 성취지위 된다. 이 두 가지 지위는 개념을 꼭 잡아두고 있으면 어떤 예가 나와도 내가 선천적으로 태어났나, 아니면 내가 능력과 가질 수 있는 거냐,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의 지위만 가질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또 보세요. 학생이라는 지위와 딸이라는 지위를 두 개나 벌써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느 동아리원의 부서원 혹은 동아리원의 부장, 어떤 반의 반장, 온갖 지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지위를 가지게 되겠죠. 두 번째, 지위에 대한 평가는 어느 시대나 같다? 이것도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교사라는 직업은 옛날에는 크게 메리트, 인기가 없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교사를 누구나도 교사 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또 아니잖아요. 또 의사라는 직업도 보면 조선시대 때는 의사라는 직업이 하찮게 취급받았잖아. 유학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게 해야지, 저는 기술 배워서 뭐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전화가 왔네요. 좀 잠시미야. 그래서 교사라는 직업은 변하는 거, 의사라는 직업의 사회적 평가가 변하는 거. 그래서 어느 시대나 같다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시대란 말 대신 어느 사회나 같다 해도 다르겠죠.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의사라는 지위,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는 의사라는 지위는 분명 다르단 말이에요. 알겠지? 어떤 나라에서는 농업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는 의사보다는 땅을 가진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이 더 우대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위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다르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이제 역할입니다. 자, 우리가 지위를 배웠지. 그 지위에 따라서 기대되는 행동 방식을 보고 역할을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 학업에 집중하겠지. 교칙을 잘 따르겠지. 기대되는 걸 얘기합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이 역할을 이제 실제로 수행하는 걸 보고 역할 행동이라 그래. 그럼 학생의 지위를 가지고 부모님께서 니는 공부를 잘할 거야, 니는 학생이니까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역할.
근데 이 학생이 공부를 잘 안 한다 하면 역할 행동이 돼요. 알겠지?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면 그것도 역할 행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수행하는 거, 이 기대되는 걸 실제로 수행하는 걸 보고 역할 행동이라 합니다. 그러면 보상과 제재를 역할 행동에 주게 돼요. 실제로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혹은 학칙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학칙을 안 지켰어. 우리는 그다음 벌점을 주죠.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다음 우리 우수상, 학업 우수상, 교과 우수상 이런 상을 주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 보상과 제재는 역할 행동해 줍니다. 이렇게 필기가 돼 있으니까 쉽지. 예를 들어서 역할에 따라 보상과 제재가 주어진다 하면 우리가 쉽게 활가락 넘어간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역할 행동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요 세 번째 질문. 동일한 지위라면 역할 행동은 같다?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역할은 같을 수 있어. 왜? 기대되는 건 같을 수도 있어. 근데 다를 수도 있겠지. 어떤 사람은 학생이라는 지위에 대해서 학생이라면 열심히 뛰어놀아야지 이렇게 기대할 수 있고요. 또 반면에 학생이라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역할도 달라. 기대되는 것도 다를 수도 있고 실제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역할과 동일한 지위라면 역할 행동은 다르다 혹은 역할도 다르다 이렇게 해야지 보통 일반적으로 맞는 지문이 되고요. 보상과 제재는 어디에 준다? 그렇지 실제로 수행했는 역할 행동해 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역할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갈등은 뭔가 싸우는 상황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은 아들이라는 지위도 있고요. 교사라는 지위도 있어. 근데 어느 한 날짜에 내일 제사가 잡힌 거야. 그러면 아들이니까 제사 지내러 가야 돼. 근데 선생님의 지위로서 그날 야자 감독이 잡힌 거야. 그때 두 개 이상의 지위가 상반된 역할이 요구되지. 교사라는 역할, 아들이라는 역할이 동시에 요구될 때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빠지잖아요. 그런 걸 보고 역할 갈등이라 하고요. 이 지위가 두 개라서 생기는 걸 보고 역할 모순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자, 반면에 지위가 한 개여도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으면 엄격한 선생님이 될까? 교사로서 혹은 교사로서 조금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친숙한 선생님이 될까? 자, 고민이 됩니다. 알겠지? 한 개의 지위야 지금 교사라는. 근데 엄격하게 해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부드럽게 해달라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의 역할에 지금 다른 역할이 요구되고 있지. 그럼 또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빠져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역할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두 개가 똑같이 역할 갈등이 나면 힘드니까 두 개 이상 지위일 때는 역할 모순, 한 개의 지위일 때는 역할 긴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필기를 해두고 우리가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고요. 혹은 그 개념 익히기 문제를 통해서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개념을 좀 확실히 잡아봅시다. 알겠지? 이 부분의 핵심은 개념을 익히는 것보다 다양한 예를 통해서 개념을 완성해 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하고요. 문제도 그렇게 나오니까요. 이 두 가지 딱 필기해 두고 다음 시간에 한번 활용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